네, 그러면은 이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어서 역시나 두 번째 지문 읽을 때에도 비슷해요. 그 규칙은.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복습을 스스로 해보고 이 영상을 들으면은 더 좋겠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 예측한 것도 적어보고, 그 다음엔 주제도 한 문장으로 적어보고, 전체 부분을 다 읽었더라면 어떤 구조화를 해볼 수 있다면 구조화를 해보는 것도 적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키워드들도 좀 찾아보고, 이 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이런 거 그냥 많이 하거든요. 그냥 빌리브드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 빌리브드라는 거는 사실 다른 단어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다른 지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individual learning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standardized 테스트 같은 거는 이 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키워드지. 그냥 왠지 느낌상 그게 중요해 보여서 그런 느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네, 글의 포인트입니다. 네, 키워드 판단하는 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기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에서만 등장하는 다른 거에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나중에 논술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정답지를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뭐랑 오해를 하냐면 선생님 그대로 보고 베끼면 안 된다는데요? 지문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베끼는 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키워드가 아닌 단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아닌 단어들은 내 식대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논술 안 본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키워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그 글에서만 나와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은 그대로 적어야죠. 그거를 굳이 바꾸면 안 되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지문도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공부를 어느 정도를 해야지 예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습은 한 지문당 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려면 적어도 한 50분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4, 50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는 또 복습이라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습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끄적끄적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한 것들, 뭐 문법 같은 걸 적은 걸 보고 복습을 하지 말고 아예 이 내용들, 새 문제지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 개를 사놓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는 아예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을 다시 읽으면서 나랑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는 예습할 때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나도 다음번에 그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성찰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게. 그럼 복습은 시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한 예습보다는 짧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3,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서 저는 사실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잖아요. 그쵸? 숙제를 별로 내주지 않고 대신에 하나의 지문을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숙제를 최대한 안 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문 하나 제대로 해오기 하루에 이런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월요일 날 수업이고 목요일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화수목 한 세 개 지문 열심히 풀어오는 게 숙제가 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복습까지도 잘하고 예습까지도 잘 해오려고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뚝딱이거든요. 그 단어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예습을 한 5분 해, 5분. 5분 하고 와요. 나름 뭘 적어와. 그렇게 하면은 많이 아쉬워지는 거죠. 수업 내용 때 알아가는 내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내용을 또 한번 파악을 해보죠.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네,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봅시다. 근데 지금, 뭔가 딱 보자마자, 네,
하우에버리 눈에 띄어버렸어요. 제 눈에. 이게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좀 그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음, 그냥 저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말 저는 그럼 첫 번째 문장이랑 여기 문장만 읽고 답을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첫 번째 문장에 이 부분을 봐서 또 그래요.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글의 유형 중에서 중간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두 중간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내용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냥 약간 뭔가 그냥 오해들, 편견들, 그냥 어떤 통념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걸 뒤집는 방향으로 글을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한번 봐봅시다. for many years,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도 동안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뭔가 널리 믿어졌대요.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었다는 거잖아요. 믿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however 부분에서 그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상 부분이 중요한 거는 여기 된 내용인 거죠. 그쵸? 그쵸? 여기부터 막 이것은 정말로 넓게 믿어져 왔다. 강조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중요한 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른의 뇌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셋 되어졌다. 이게 지금 네, 여기 이거 강조하는 거라고 아까 했어요. 여기 지금 요거랑 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뭔가 셋 되어 왔다. 셋이 뭔지 모를 수 있어. 그쵸?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쨌든 뭔가 뇌라는 게 본질적으로 셋 되어 있대요. 근데 뭐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냐면 어떤 뉴런들 그리고 많은 어떤 연결고들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주되는 커넥션들과 뉴런들을 가진 상태에서 어덜트 브레인은 셋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에 저는 위드 이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걸 가진 상태에서 브레인이 셋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뒤에 뭘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 셋이라는 거는 세팅 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팅 폼. 그게 고정해 주는 거거든요. 딱 예쁜 탱글탱글한 그런 어떤 펌을 딱 유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뇌에 대해서 얘기하구나. 그 중에서도 아이의 뇌가 아니라 어른의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이 어덜트 브레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답은 사실 좀 답이 되기가 좀 어렵죠. 네, 답이 되기가 어렵죠. 보면 일단 1번도 브레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브레인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도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고 브레인 있고 여기도 브레인 있고 5번도 브레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키워드를 하나만 가지고는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선지는 아예 이렇게 키워드가 없는 선지도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쉬워지죠, 이제. 그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어덜트 브레인인데,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여기 어덜트 브레인 여기 3번 나왔고요. 가능성 있어요. 5번 어덜트 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3번 아니면 5번이 될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뇌 어른 뇌라고 하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즉 잘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널리 믿어져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얼마나 뭐 그랬고 어쨌고. 근데 하웨이브를 보는 순간 아 여기 부분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구나. 여기 보면 잘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특에 나와 있는 지문이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형을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 유형. 어렵지 않으니까. 이 모의고사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고3 모의고사를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뭔가 어떤 지속적인 증거의 흐름이 있었대요. 드러내는. 그쵸? 뭘 드러내? 필러 넣었어요. 뭘 드러내냐면 어덜트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변화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심지어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뇌를 재구성한다.
even as 이거는 저는 굳이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뭐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강약 조절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중요한 내용은 이걸 드러내면서라고 하니까 드러내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드러내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계속 변화하고 어댑트하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지금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키워드로 봤을 때, 근데 단어들로 봤을 때 set과 vs 뭘까요? 뭐가 변화하고 하는지 적어야지. 어덜트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큰 키워드고 set이냐 혹은 change냐 어댑트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데 however이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이제 네, 글쓴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하자면 성인 뇌는 변화한다. 이 말인 거죠. 2번은 특히 좀 내용이 많이 쉬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이의 뇌와 어른의 뇌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5번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어른의 뇌가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쵸? 유연하다라는 거. 플렉서빌리티를 몰랐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 단어는 알아야 되는 단어죠. 고등학생 2, 3학년이라면 알아야 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제 어덜트 브레인이 계속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지문들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오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로 수업에 이제 참여하면 내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